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해야지 생각하고 했던 내용인데 한동안 주식 이야기를 하느라 못했었네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매물은 정말 씨가 마른 상황입니다. 이건 인터넷 검색으로 매물을 보는 것은 허위 매물이나 이미 계약된 매물도 많아서 실제 부동산에서 직접 발로 뛰어보시면 더 체감하실 것입니다. 그나마 아파트 전세는 조금 있지만 빌라 쪽은 정말 전멸한 상태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반대로 월세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보증한도를 기존 공시가의 153%에서 126%로 내렸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우연히 보았던 LH 관련 기사입니다. 정말 LH 매물은 씨가 말랐습니다. 저도 LH 세입자를 중심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체감을 많이 하고 있고 일부는 전부 월세로 돌렸습니다. 126%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번 기회에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집은 제가 19년도 결혼을 하면서 첫 매수를 진행했던 빌라입니다. 정확히는 다세대 주택이죠. 총 13개의 호실이 있었고요. 다세대 주택은 말 그대로 세대가 많다는 것이고 각각의 호실의 주인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저 건물 하나에 13명의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저 건물의 공시지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의 126%만 전세 보증 한도를 가입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대략 한 2억 원 정도가 전세 한도 가입 기준인 것이죠. 해당 금액이 넘어가면 가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집주인이 2억의 전세를 내놓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물론 급한 사람들은 내놓습니다. 하지만 신축 빌라 대부분이 매매와 전세의 갭이 크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게 관례였죠.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이 2억에 내놓기가 싫어지는 것이고 더 올려받기 위해서 반전세가 성행하는 것이죠. 2억의 보증금을 두고 만약 2억 4천만 원의 전세를 놓고 싶다면 4천만 원만큼의 월세를 받는 것입니다. 보통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천만 원의 보증금당 월세 5만 원이 기준입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보증금 2억에 월세 20만 원이라는 반전세가 생겨나는 것이죠. 전세금이 낮아졌지만 어쨌든 전세를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2억 4천에서 2억으로 내려갔다고 해도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이 시세를 받아들이거나 돌려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겠죠. 이게 안 되면 자이든 타이든 집주인이 전세 사기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다세대 주택은 조금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각 한 세대당 공시지가가 낮다고 해도 결국 급한 집주인이라면 세라도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하나의 빌라의 한 축인 다가구 주택은 더 심각합니다. 사실 이 126%의 한도의 직격탄은 다가구 주택이 맞은 것이죠. 다가구 주택은 한 건물의 주인이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3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빨간 벽돌로 된 오래된 집들을 뜻하죠. 하지만 그나마 빨간 벽돌 집들은 주인들이 대부분 오래전에 집을 사서 이미 은퇴 후에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그 집에 대출도 없을 뿐더러 아마 대출도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집 한 채로 노후를 생활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보증금을 높게 잡지도 않을 것이고 설사 높게 잡았다고 해도 그 돈으로 재투자보단 그냥 은행에 맡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면요. 문제는 최신식 신축 빌라로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꽤나 매물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반지 하나 필로티를 제외하고 지상 1층에서 3층까지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신축 빌라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5층 이상으로 짓죠. 어떻게 법적으로 3층인데 5층에서 6층까지 높일 수 있냐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불법이 시작됩니다. 지층으로 신고하거나 혹은 2층에서 3층은 사무실, 창고 이런 근린시설로 변경 신고를 하고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것이죠. 등기부 등본에서도 근린시설로 나와 있고 사무실로 적혀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는 원래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시설은 보증보험도 가입도 안 되고 설사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나중에 보장을 못 받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집주인도 그 사실을 아니까 대부분은 작게 집을 원룸으로 쪼개서 보증금이 낮은 월세 형태로 놓는 것이죠. 이것도 문제인데 이것보단 보증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가장 크겠죠.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동네 저희 어느 지역의 경매 물건을 기준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어 옥상 제외 5층짜리 저 건물은 다가구 주택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은 아마 사무실 혹은 지층으로 신고되어 있겠죠. 그리고 호실을 보니 총 12개 호실이 있습니다. 한 층당 한 2개, 3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 집은 경매로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을까요? 20억입니다. 최저 입찰가는 15억이네요. 저 통건물이 20억이니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 땅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 집의 공시가격은 얼마일까요? 5억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저 건물 통으로 보증보험 한도는 6억 뿐인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엄청난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26%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불법 증축을 제외하더라도
하더라도 보통 6가구 이상이 될 텐데 그렇게만 봐도 6억이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현재 기존 세입자 이외에 급작스럽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땐 기존 금액으로 전세가 구해지지 않으니 자이든 타이든 전세 사기로 경매로 물건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냥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경매의 등기부를 가져왔습니다.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저 기준으로 내 보증금이 앞에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대출을 받기 때문에 소유권과 동시에 근저당이 생깁니다. 그냥 아파트 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12개 호실이면 호실당 1억씩만 보증금이 있다고 해도 12억입니다. 실제 확인은 못했지만 더 있겠죠. 그럼 이제 6억에 맞춰야 하니 6억 원의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날벼락인 것이죠. 여기서 돈이 없으면 결국 전세 사기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은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죠. 월세로 돌린다고 해도 너무 큰 보증금 반환이 필요하니 불가능한 것입니다. 보면 전입일자가 되어 있죠. 아까 말소기준 등기일을 기억하시나요? 14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보여지는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은 경매 시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경매자에게는 와 진짜 꿀인데? 하겠지만 세입자에게는 정말 지옥입니다. 저는 현재 다가구 주택을 통으로 매입하고 리모델링 하여서 총 7가구 중 1가구는 제가 거주하고 6가구는 전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20년도에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3개월 이상 집을 구하는 시기가 넘어갔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빠르면 한 달에서 한 3개월?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구해졌죠. 저희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20에서 30대 청년분들이고 LH 청년전세 임대나 허그의 중기청 대출 등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분들은 큰 목돈이 필요 없이 저렴한 월세에 새 집에서 살아서 좋고 저도 초기 투자금이 부족했던 탓에 보증금을 높게 받으며 월세 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 서로가 좋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3년 5월부터 전세 사기가 터지기 시작했고 엄청난 규모로 터지면서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 뒤로 허그와 LH에서 원래 기존에 153%였던 것을 126%로 보증 한도를 줄이고 저도 201호에서 202호를 월세로 돌려야 했습니다. 기존 가구당 1억 6천만 원 정도의 전세였다면 이제 1억 2천만 원 정도의 전세로 변경된 것이죠. 대략 2가구 1억 원 정도의 반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저도 전세 사기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LH 중기청은 보증금의 주인이 기관이고 그 기관이 저랑 계약을 맺고 다시 그 거주에 대한 권리를 세입자가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괜찮습니다. 하지만 301호는 개인 대출로 들어오신 분인데 경매에 넘어가면 저 1억은 고스란히 본인의 빚이 되는 것이죠. 인생 10년이 꼬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 100만원씩 10년을 모아야 가능한 금액이 1억입니다. 제가 전세 사기범이 되면 전 저분의 10년을 뺏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걸 도대체 누가 보상해주나요? 집주인은 월세를 받을 땐 좋지만 저런 리스크를 주지 않기 위해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월세 받는 건물주가 남들이 볼 땐 좋지만 저런 책임감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세 사기, 특히 빌라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과 주변의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한도가 되는 곳을 찾거나 혹은 LH 임대, SH 매입 임대, 청년 행복주택 등의 다양한 정부 사업을 신청해서 된다면 좋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내 돈으로 혹은 신용대출로 전세 거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시세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들어가는 돈을 과연 전세 만기 후에 같은 가격으로 혹은 비슷한 가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증 한도가 된다고 해도 나중에 또 축소가 되거나 시세보다 높게 들어간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또 시간이 지체될 것이고 이는 전세 사기의 리스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증 한도가 된다고 하면 그냥 묻지만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등기부 등본 확인입니다. 말소나 대출 확인도 필요하지만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의 보증금이 총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선순위가 가능한지 20억짜리 건물에 보증금이 20억이 껴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가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집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다면 지어진 후부터 전부 떼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얘기하면 되는데 보통 보증보험 가입하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오라고 하긴 해서 사실 상관이 없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 이걸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결국은 마지막 방패이자 보루이거든요. 이 집의 역사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얼마의 보증금에 누가 살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얼마의 보증금이 어떤 구조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상당히 번거롭고 사실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전세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선 아파트가 그나마 안전하긴 합니다. 공시가도 높기도 하고 가능한 물건이 많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거래가 활발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쉽습니다. 보통 현재 확인해보면 예전엔 아파트 전세가율이 매매 시세의 한 70% 정도였는데 현재는 50% 전후로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전세 세입자분들한테는 사실 기회죠. 그리고 4년 동안
동안 의무적으로도 살 수 있으니까요. 물론 매물은 별로 없습니다. 빌라라는 것은 아파트의 대체제입니다. 전세가 1년이든 10년이든 이 뒤에 없어질 것도 아니고 빌라가 사라질 것도 아닙니다. 주거 사다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빌라도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1억 원, 2억 원을 날려서 정말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는 매매보다도 더 까다롭게 따지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전세는 어차피 돈을 돌려주니까 괜찮아 라고 안일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보단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고 배우면서 진행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에 대한 것과 보증한도 126%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엔 조금 잠잠해졌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전세 사기 이슈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세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없앨 수 있을까요? 10년 뒤에는 전세가 사라져 있을까요? 제 대답은 NO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세를 없앨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집값은 나날이 올라가고 있고 월급쟁이 월급은 지금을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이 현실에서 모든 사람이 아파트를, 빌라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거주를 하기 위한 사람들의 심리죠. 이 심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로 전세 제도를 욕하면서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10년 뒤에도 전세 제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죠. 오늘은 간단하게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전세를 계약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